국내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 호실적이 공개된 이후 추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매출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에 집중시키고 하버드대 석학을 미래기술연구조직의 수장으로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반도체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7%나 급증했습니다. 네. 1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77억 달러에서 올해는 98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GPU 판매 증가 등으로 HBM 수요가 늘었고 기존 D램의 가격이 폭등한 점이 원인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21.6%에서 25.3%로 3.7%포인트 확대됐고요. 또 미국에 수출한 액수도 5.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도 2달 연속 상승했는데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무려 28%나 뛰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 증시의 조정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호실적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더 밝아졌다고요? 네, 사실 증시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네. 모든 원인이 AI 거품론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주가가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 분기 데이터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2026년 말까지 블랙엘과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의 매출이 무려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연도 매출이 약 2천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젠슨 왕의 말대로라면 회계연도 2027년에는 2배 이상 뛴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루빈에는 HBM4가 탑재가 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모두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주요 고객사죠. 이 엔비디아와 HBM 1년 물량을 모두 계약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 샘플을 보낸 상황입니다. 특히 이 HBM4는 HBM3E 대비해서 가격이 1.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회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HBM으로 공급이 몰리면서 범용 메모리 쪽도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도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과 SK의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HBM 비중은 약 34% 정도고 삼성전자는 이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D램과 낸드 플래시도 중요하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시작된 전방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이 DDR5의 가격은 지난 9월에는 6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는 무려 24달러로 2달 반 만에 4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급 부족이 지속돼서 D램 가격이 내년 2분기까지 지금보다 1.5배 더 상승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SK의 신규 공장이 2027년에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동반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올해 매출은 125조 원, 또 내년은 17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SK하이닉스는 올해 92조 원, 내년에는 140조 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삼성에서는 보통 만 65세가 되면 용퇴하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 만 65세인 전 부회장은 임기를 더 이어갑니다. 전 부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메모리 사업부 사장을 맡았었는데 그러다가 반도체가 좀 부진해지자 지난해 구원투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반등을 이끈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가전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DX 부문장은 사장인데 지금 직무대행이었는데 이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으로 부문장이 됐습니다.
이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6과 또 Z 폴드 7의 판매 호조로 사실 부회장 승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올해는 정식 부문장을 먼저 달고 내년에는 부회장으로 좀 승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의 기술 연구를 총괄하는 SAIT 원장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SAIT 원장은 기존에 이 전영현 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계적인 IT 석학인 박 교수를 앉혀서 삼성의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성장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